안녕하세요. 고부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CN블루에서 드럼을 맡고 있고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갑자기 왜 여기 나왔는지 되게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저희 팬들도 너무 새로운 채널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이제 또 고준석 박사님이랑 오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무려 거의 10년 가까운 인연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러면은 계속 문자나 전화 드리면서 많이 물어봤던,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경제를 공부했던 스승님이시고 선생님이신 분이십니다. 네. 2024년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2024년은 저희가 이제 CN블루로 아시아 투어를 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배우로서는 아직까지 대본을 고르고 있고, CN블루 밴드 활동을 좀 더 전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올해도 정말 민혁 씨 건승하시고 대박나는 한 해가 되길 고부자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기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나온다고 해서 또 김숙 선배님이랑 나온 것도 봤거든요. 봤어요? 네. 너무 창피한데. 확실히 선배님이 또 입담이 좀 좋으시고 말을 잘하시니까 네. 채널이 더 확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기운을 좀 불어 넣어드리고자 많은 걸 준비해왔어요. 네. 제가 궁금한 것들, 저도 이제 어느덧 30이 넘은 나이가 됐기 때문에 결혼한 친구들이나 결혼 앞두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많죠. 네.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적어왔으니까. 민혁 씨가 평소 문자나 전화로 물어보듯이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박사님에게서 듣고 싶었던 그런 말들. 2024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나? 네. 타이밍이 정말 어렵다. 네. 언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집은 돈 있을 때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돈 있을 때 사는데 어떤 걸 사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 덜 오르는 것보다는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고 오를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모든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동시에 같은 금액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자동차는 그러잖아요. 네. 가격을 부산에서 사나 서울에서 사나 떨어질 때 올라갈 때 똑같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특히 주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 미래 가치 있는 주택은 떨어질 때 덜 떨어진다. 특히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강남 압구정이나 반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진다. 거의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시장은 공급이 많이 부족한 나라거든요. 주택 공급이.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 계획을 270만 원 짓겠다. 서울에만 50만 가구. 50만 가구면 분당 5개예요. 이거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데도 왜 이렇게 그럼 가격이 잘 안 오르고 왜 주춤하고 거래량도 떨어지고 왜 이러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급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일단은 결정이 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금리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 없어서 수요자들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요자들이 금리가 지금 비싸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까? 있을까? 확신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공급이 적고 많고의 문제는 뒷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거래량이 떨어지고, 나는 금리 떨어지면 살 거야. 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좀 볼 거야.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게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조금 조정이 돼야 되겠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또 미국 연준의 금리를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 연준 금리는 5.5%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 2%포인트 지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미국처럼 5% 이상까지 안 올리는 이유는 그만큼 체력적으로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을 안 따라가도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 경제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힘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2분기 들어서면은 미국의 연준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한국은행에서 고민하겠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을 시키려면은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려면은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은 기업도 참여하지만 개인들도 내 집 마련하거나 이러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거래량도 떨어지고 나는 조금 이따 금리 좀 보고 살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금리라는 게 네. 말은 이렇게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지만 떨어지는 데까지 있어서 결정 요인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몰라요. 그냥 금리만 떨어지는 것만 계속 기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사야 되는데 금리가 안 떨어지면 집을 못 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경제 공부를 엄청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또 다른 질문이 연달아 하자면 지금 우리 20, 30대 분들은 저금리 때의 사회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2, 3%가 평균이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금리예요. 근데 보통 5%가 이제 평균이고 네. 이게 2, 3%가 좀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라고 해요. 그 저금리 시대가 새로운 시대다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금방 꺼졌잖아요. 네, 네. 코로나도 있었고 다른 네, 이슈도 네, 있었고. 네. 하지만 이거를 과연 진짜 2, 3%가 또 돌아올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네, 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시대가 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안정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상황에서 0.25%포인트에서 0.5 정도 부정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보다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떨어지기만 바라보고 있다가 내 집 마련 안 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3.5% 수준이었는데 3%라고 보면은 매년 3%씩 물가가 오른다. 10년이면은 30%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만큼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가 현재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가치 있는 아파트 내 집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나는 떨어지면 할 거야 라고 하면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 가격은 이제 쭉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지 라고 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했던 자금 계획을 가지고서는 몇 억이 올랐기 때문에 또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과거에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을 주시하고 매번 금리 떨어질 때만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자금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좀 더 하셔서 미래가치 있는 아파트가 어느 동네냐, 그 동네에서도 어느 단지냐 이걸 공부해서 내 집 마련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꼬리를 무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